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본대로 말하라 9회에서 10회까지 2월 29일에서 3월 1일까지 2월 29일에서 3월 1일까지 반영됐던 내용 아주 간단한 줄거리 요약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겐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연결돼서 반영될 차기 드라마들을 보니까 프로파일러가 내용으로 나오는 드라마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뭐 메모리 문자하고 여러 가지 한 2개 정도가 보이던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이 좀 가미된 그런 드라마들이 한꺼번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프로파일러 드라마로는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본대로 말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본대로 말하라 특징 중에 하나가 뭐 한 회 아니면 2회 만에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약간씩 잘라집니다. 중간 정도로 다음 회까지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번 회 9회하고 10회 사이에는요, 첫 번째 사건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사건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 조폭 연쇄 독살 사건. 조폭 연쇄 독살 사건.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난 시간에 나왔던 내용 한번 기억하십니까? 사진 찍던 남자가 조폭들이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을 하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때 여기 하태식 기억하시죠? 하태식이라는 그 9월파 보스가 자기가 했다고 하면서 자수를 합니다.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마지막에 그 사진 찍었던 목격자 이름이 여기 주사강입니다. 주사강. 그 목격자가 조폭들한테 쫓기다가 광수대에 의해서 이쪽에 의해서 구출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주사강은요, 하태식을 이렇게 취조실 유리로 딱 보면서 저 사람이 범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몽타주를 그려줍니다. 자, 근데 그 몽타주를 가만 보니까 여기 신월파라는 그 신월파 보스인 최두만하고 아주 닮은 거예요. 그래서 최두만 쪽으로 찾아가 봤더니 똑같은 방식으로 독살돼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연재가 하태식한테 묻는 거죠. 범인이라는 최두만도 죽어 있는데 아니 왜 자수해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태식이 뭐라고 말하냐? 하태식이 5년 전 그 사거리 폭발 사건 거기에 비밀이 있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연재가 귀가 설거해지면서 이쪽에 탁 이 사건을 덥석 무는 거죠. 자, 하지만 알리바이가 확인되어서 하태식은 풀려나와야 되고, 그런데 차수영이 가만히 보니까 문득 보니까 이 주사강이 그린 몽타주 그림에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을 어디서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픽처링 능력으로 다시 떠올려 보니까 뭐냐면 하태식 그리고 최두만 이 사무실에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 그림들에 똑같은 사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보니까 결국 제가 결론을 빨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고살인이었습니다. 예고살인. 뭐냐? 그 그림들에 있는 사인들이 똑같은데 사인에 알파벳들 글자가 한두 개씩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 글자 알파벳들을 모으니까 father, 아버지라는 글자가 되고 그 그림들 하나하나가 실제 일어났던 범행 현장의 모습하고 상당히 비슷한 겁니다. 자, 마지막 그림을 딱 보니까 그 그림 속에 단추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단추가 바로 하태식의 단추 모양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예고살인, 이번에 살해 대상자가 바로
바로 하태식인 거죠. 자, 지난 시간에 헬멧 범인이 있고 또 목격자가 있었잖아요. 헬멧 범인과 목격자. 제가 빨리 말하면서 헬멧 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헬멧 범, 그다음 목격자 이렇게 있는데, 이제 헬멧 범인이 하태식을 납치해서는 주사강한테 하태식을 죽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사강이 망설이면서 행동에 옮기지 못하니까 그 헬멧범이 직접 하태식한테 독을 놓습니다. 자,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그 헬멧범을 광수대 이쪽에서 잡거든요. 황하인 팀장이 잡아서 고개를 그 헬멧을 올려봤더니, 아니 뜻밖에도 그 헬멧범이 주사강인 겁니다. 주사강.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네, 설명을 해드리면요. 사실 저 헬멧범과 주사강은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동일 인물. 이중인격인 거죠. 이중인격. 주사강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런 사건의 트라우마 때문에 만들어낸 또 다른 자아인 겁니다. 또 다른 자아, 이중인격.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사강, 그 헬멧범, 동일인인 주사강이 지금까지 조폭들을 살해했던 겁니다. 자, 그걸 아는 여기 하태식이 그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해외로 도망갈 수 있는, 도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자수를 했던 겁니다. 위장 자수.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자수하면서 말했던 그 오연재한테 말했던 5년 전 사거리 폭발 사고하고 거기에 비밀이 있다라고 말한 부분도 조금은 사실이 들어있는 말이었습니다. 뭐냐? 알고 보니까 5년 전 사거리 폭발 사건일 때 사실 그놈은 탈출을 해서 사라졌는데, 누구? 여기 최영필 과장, 이번에는 부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네, 최영필이 그 당시에 누구를 시켜서? 하태식을 시켜서 다른 시체를 구해서 그놈인 것처럼, 이렇게 그놈이 죽은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였습니다. 하태식을 시켜서. 네, 그런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자, 결국 이제 하태식은 이게 온몸에서 피를 뿜으면서 이제 죽어가면서 이제 오연재한테 말을 하는데 4789라는 말을 하고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자, 오연재는 어떻게 하느냐? 조폭들한테 찾아가지고 4789가 뭔지 아나? 4789가 뭐야? 이렇게 막 묻죠. 그러면서 조폭들하고 아주 간만에 아주 화려한 액션씬을 하는데, 그 중에서 도망간 한 조폭을 통해 가지고 이 하태식이 가끔씩 이상한 병원에 들르곤 했다라는 거를, 그런 정보를 입수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오연재로부터 4789라는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있던, 전화해서 같이 갖고 있던 이 황하연 팀장이 무언가 생각에 딱 잠기더니 뜻밖에도 최영필 부장한테 가서 그럼 뭐라고 말을 하느냐? 4789 궁금하시죠? 4789 궁금하시죠? 저랑 정보 공유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의외죠. 도대체 어떻게 되는 사건인가,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 아직까지 궁금한데 다음에를 좀 잘 봐야 되겠는데, 5년 전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게 또 나옵니다. 뭐냐면 최영필이 이지민 형사한테 그 5년 전 그 폭발 사건에 어떤 증거 하나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네, 다음 회에 좀 자세하게 나올 것 같아요. 한편 이제 이 오연재가 그 요양병원에 잠입해서 들어갑니다. 거기에 4789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에 있던 환자, 그 환자의 이름이 여기 엄수탁입니다. 엄수탁. 그 환자가
오연재가 들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 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큰 사건 설명을 하면 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어떻게 붙여봤냐면, 취업준비생 면접 후 살인사건. 취업준비생 면접 후 살인사건. 이렇게 제가 지어봤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이 차수영이 어떤 사건들을 보다가 몇 가지 사건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체가 빗물에 쌓여 있고요. 목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뚫린 창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가까운 곳에 차가 버려져 있고. 자, 공통점이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그 사건을 수사를 하는데 유일한 생존자가 한 명 있는 겁니다. 자, 그 생존자 이름이 여기 이유미입니다. 이유미. 자, 하지만 이유미는 막 공포를 겪었던 그 사건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 사건의 아무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자, 그런데 차수영이 위로를 하고 또 오연재가 아지트로 불러서 나도 트라우마에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이유미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유미로부터 기억을 끄집어내죠. 자, 이유미가 끄집어낸 기억 중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면접을 하고 돌아오는 중에 납치되어서 아주 위기의 순간에 가까스로 탈출했다는 기억. 그리고 또 범인에게서 뭔가 뿌드득 뿌드득 하는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 같다 라는 그런 진술을 받아냅니다. 자, 그래서 이 원소그룹이라고 있어요. 원소그룹에 이유미가 한 번 더 그 면접을 갑니다. 한 번 더 면접을 갔는데 뜻밖의 그 면접관들이 이유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전에 왔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미가 전화로 차수영에게 면접관들이 저를 기억하고 있어요 라고 알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유미가 또다시 납치가 됩니다. 이 무슨 상황이냐, 이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피해자들의 공통된 그 면접에 공통적으로 참석했던 면접관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면접관이 바로 여기 원세윤 상무였습니다. 원세윤 상무. 그래서 이 사람이 관련됐나 싶었는데 결국 범인은 원세윤 상무의 비서인 민형주 비서였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이 둘은요, 원세윤 상무하고 민형주 비서는 서로 동창, 입사 동기. 그런데 이 원세윤 상무가 민형주 비서를 막 함부로 대합니다. 민형주 비서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그런데 민형주 비서는 또 한편으로 이 원세윤 상무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처럼 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형주가 분노 그리고 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원세윤 쪽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한테 그쪽으로 쏟아낸 그런 범행이었습니다. 자, 이유미를 납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 민형주하고 원세윤이 서로 싸웁니다. 결국 민형주가 원세윤을 죽이죠. 자, 이 틈을 틈타서 이유미가 탈출을 하는데 다시 민형주가 잡아서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오연재가 나타나서 민형주를 제압해서 사건이 종료됩니다. 어떻게 오게 됐느냐, 사실은 오연재가 이유미에게 GPS 팔찌를 그 전에 줬던 거였어요. 그래서 위치를 빠르게 파악해서 바로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네, 아주 재밌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복잡한 그런 줄거리를 가진 드라마네요. 구독, 좋아요, 제겐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본대로 말하라
9회에서 10회까지 2월 29일에서 3월 1일까지 방영됐던 내용, 아주 짧은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